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미 항공사 승객 강제 퇴거 사건에 관련된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강희원 시청자 평가원과 국제부 임장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상을 보고 참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이게 보니까 항공사에서 초과 예약을 이유로 동양인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그런 황당한 사건이었거든요. 평가원님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최근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사가 여객기에서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린 사건이 보도되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함께 탑승했던 승객들이 사건 장면을 촬영할 영상을 SNS에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면서 알려졌는데요. 60대의 동양인 승객이 항공기 내에 진입한 경찰과 안전요원에 의해 무방비 상태로 끌어내려지면서 얼굴 등에 부상을 입은 모습이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초 항공사는 이 사건의 오버부킹으로 인한 통상적 조치라고 해명했으나 이후 추가로 자세한 상황이 전해지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안은 피해자가 아시아계로 알려지면서 인종차별 논란도 불거졌는데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 사회에서 인종차별이나 혐오 발언이 격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건 이후 피해자는 변호인단을 꾸려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현재까지 밝혀진 자세한 사건 정황과 이후 항공사의 대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헐리우드 스타들까지도 그 해당 항공사 불매 운동에 가세를 하는 등 파장이 참 컸는데요. 이게 항공사 측의 초기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었죠. 임장혁 기자, 사건 개요부터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지난 10일이었죠. 네. 미국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켄터키 루이빌로 출발할 예정이던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기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승객 한 명이 경찰을 동원한 항공사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 내려졌습니다. 이른바 오버부킹이라고 하죠. 네. 항공사 측에 정원을 초과한 탑승객 예약이 발단이었습니다. 항공사 측이 혹시 예약을 하고도 실제로 이 탑승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 대비해서 정원보다 통상적으로 많이 이제 예약을 받는 건데, 네. 이번 경우에는 항공사 측이 이 예상한 것보다 많은 예약자들이 실제로 비행기에 오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상 승무원들의 자리가 부족해진 거고요. 그래서 항공사 측은 임의로 승객 4명을 골라서 충분한 보상을 해줄 테니까 비행기에서 좀 내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네. 했습니다. 그런데 4명 중 3명은 항공사 측의 요구에 따랐지만 이후에 베트남계 의사로 확인된 데이비드 다오 씨가 자신은 이제 환자와 약속이 이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러자 항공사 측이 경찰과 안전요원을 동원해서 다오 씨를 이제 물리적으로 끌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다오 씨는 앞면을 좌석 손잡이 등에 부딪혀서 네. 코뼈가 부러지고 또 앞니 2개가 빠지는 등의 부상까지 입었고요. 예. 마치 짐짝을 다루듯 승객을 이제 질질 끌고 가는 상황이 당시 비행기 안에 있던 다른 승객들의 휴대전화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겨서 또 공개까지 되면서 네. 국제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항공사 측은 초과 예약이 이제 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규정에 따라 조치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비난 여론은 갈수록 거세졌고요. 초과 예약 관행이 미국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승객들이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고요. 네. 또 그러지 않은 것은 엄연한 항공사 측의 과실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미 이 비행기에 올라서 좌석에 앉아 있는 승객을 폭력에 가까운 물리력으로 끌어내린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또 해당 승객이 요구를 거부하면 다른 승객들에게도 한번 같은 제안을 해봤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들끓었죠. 네. 게다가 이제 사건 발생 직후에 유나이티드 항공 CEO인 오스카 무노즈 회장이 오히려 이번 사건의 경우 직원들이 잘 대처했다 이렇게 두둔하고 나서면서 비난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죠. 예. 백악관까지 나서서 이제 유나이티드 항공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또 미 의회까지 조사에 착수하자 그제서야 이제 유나이티드 CEO는 뒤늦게 태도를 바꿔서 사과 성명을 냈습니다.
항공사 자체 규정을 바꿔서 그 초과 예약이 발생했을 때 승객을 우선시한다 이런 정책도 발표하기도 했고요. 네. 하지만 소비자들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그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를 해봤더니 응답자의 79%, 한 10명 가운데 8명 정도가 같은 노선에 같은 가격이 항공이 있으면 유나이티드 말고 다른 항공을 이용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절반에 가까운 44% 정도는 한 번 더 경유하고 돈을 더 내더라도 유나이티드 항공은 안 타겠다 이렇게 절대 답을 안 타겠다. 예, 네.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유력 소비자 단체들을 중심으로 유나이티드 항공에 대한 불매 운동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참에 초과 예약에 대한 그 관련 법과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 이런 미국 내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초과 예약을 이게 미국 사회에서 용인되는 게 뭐 그것이 옳아서가 아니라 네. 자금력을 동원한 그 항공사 그 기업들의 정치권 로비 때문에 그런 규정이 만들어진 측면이 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 중심으로 그런 규정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번 시청자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사태 피해자인 그 다오 씨가 유력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이제 그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판결 결과에 따라서 그 항공사들이 현재로서 소비자들에 대해 그 우월적인 위치에 서 있는 그런 항공 관련 규정이 개선되는 그런 상황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고요. 예. 그 유나이티드 항공의 승객 강제 퇴거가 특히 이목을 끈 것은 그 말씀이 나왔지만 인종차별 논란과 결부됐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항공사 측이 그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요구한 대상 승객 4명 중에 3명이 아시아계인이었고요. 그리고 강제로 끌려 내려진 사람도 말씀드렸듯이 베트남계 아시아인이었습니다. 그 항공사 측은 물론 뭐 4명을 자기들이 이제 멋대로 자의적으로 고른 게 아니라 추첨을 통해 선별했기 때문에 고의로 인종차별 같은 건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 만약에 항공사의 요구를 거부한 사람이 아시아인이 아니라 백인이었다면 네. 그렇게 심하게 끌어내렸을까 뭐 이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유나이티드 항공으로부터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그 아시아계 승객들의 증언도 이후에 이제 잇따랐습니다. 계속 나왔죠. 그래서 네.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인종차별 논란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한편으로는 그 반이민 정책 뭐 문제가 많이 됐었죠. 인종차별 논란을 부추기는 그 트럼프 행정부의 네. 기조 그런 것이 비백인 승객들을 대하는 그 항공사나 기업들의 기세를 좀 등등하게 해준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결부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항공사는 일반적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승객들의 어떤 성난 민심은 쉽게 차그라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며칠 전에는 해당 항공사 대표가 중국 고객들을 달래기 위해서 또 중국을 방문을 했더라고요. 평가원님은 관련 보도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사건의 경우 특히 SNS를 통해 현장 영상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승객을 무자비하게 다루는 장면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YTN 보도에서는 대체로 피해자 얼굴을 모자이크해서 사용하고 있었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피해자가 부상으로 인해 피를 흘리는 장면 등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사건과 같이 폭행이나 상해가 발생한 사건을 보도하는 데 있어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고려해야 할 사안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도 내용으로 인해 피해자가 지나친 신상 공개 등으로 2차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나 잔혹한 장면으로 시청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국제뉴스였기 때문에 이미 외신에서 공개된 내용이 주로 전해졌지만 최근 한국에서도 CCTV나 블랙박스 화면 등 사건 현장의 기록이 보도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보도 시에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전해주셨지만 강제로 끌려가는 과정에서 코뼈도 부러지고 앞니도 빠지고 정말 상황도 처참한 상황이었지만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도 문제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임장혁 기자, 이런 보도는 어떻게 다루는 게 좋을까요? 의견 주신 대로 당연히 이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최우선
돼야겠죠. 네. 그리고 이번 사건의 경우는 그 인종차별 논란과 결부돼서 그 피해자가 아시아인이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이제 그 다오 씨의 구체적인 신원이 공개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네. 피해자 스스로 또 그 항공사 측의 이런 횡포에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치면서 그 굳이 뭐 본인이 신원을 감추려 하지 않은 측면도 있었고요. 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런 사건의 경우에 그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그렇죠. 겪기 마련이죠.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피해자나 가족이 받게 될 추가적인 그 2차 피해 뭐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사건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그런 피해자의 구체적 신원이나 또 개인의 어떤 개인 사정 네.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공개되면 뭐 안 될 것이라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언론 보도에 대한 이제 공적인 심의 기능이 더 강화돼야겠고요. 그리고 언론 스스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체 규정을 더욱 세부적으로 마련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화면 모자이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요. 이번 유나이티드 항공 사태의 경우 말씀하셨듯이 그 저희 YTN은 모자이크 모자이크 처리를 했죠. 네. 그렇게 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반면 해외에 적지 않은 언론사들은 그 피해자가 얼굴에 피를 흘리는 모습을 그대로 방송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뭐 어떤 것이 옳다라고 딱 부러지게 이게 선을 긋기는 힘들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은 일단 다오 씨의 초상권 문제라는 측면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혐오감이나 정신적 충격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선정적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화면을 정제해야 한다는 판단 이런 판단이 있었죠. 그 판단에 따라 저희 YTN을 포함한 상당수 언론사들이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어찌 보면 기업 논리에만 충실한 기업 논리에만 치중한 항공사 측이 제 돈을 주고 정당하게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에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런 횡포를 부렸다 이런 점이 그렇죠. 본질이기 때문에 예. 그 당시 항공사 측의 태도가 얼마나 무지막지했는가 이런 것을 좀 제대로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위급하고 좀 폭력적인 상황을 그대로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 뭐 이런 네.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자이크 처리 없이 얼굴에서 그 피를 흘린 채 끌려나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언론사들은 이런 판단을 한 것이겠고요. 왜 비단 이번 사건뿐 아니라 이제 언론사들은 갖가지 사건 사고를 보도할 때마다 비슷한 고민에 빠지는 게 사실입니다. 일례로 최근 얼마 전에 이제 6년을 넘기게 된 시리아 내전 네. 상황을 한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그 저희 국제부 기자들이 이제 외신 화면을 통해서 접하는 시리아의 그 실상은 일반 시청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처참하거든요. 참혹하죠. 그 화면을 통해서 접하는 그 충격도가 훨씬 더 큰데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시리아 내전을 보도하는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 그중 하나는 전쟁의 참상을 좀 제대로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서 그 하루빨리 전쟁을 멈추고 그 무고한 희생을 막아야 된다. 이런 여론을 좀 국제적으로 확산시켜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현장의 실상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보여줄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CNN을 비롯한 이제 미국 일부 언론의 경우 간혹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런 취지를 뭐 시청자들에게 서두에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 정서로는 과연 이제 저런 화면이 나가도 되나 싶을 정도의 그런 상황을 방송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충격적이고 잔혹한 상황들을 여과 없이 방송에 내보내면 다분히 선정성을 띠게 되고요. 그렇죠. 또 충격을 받고 보기가 불편해지고 마음도 불편해진 시청자들이 오히려 이제 해당 이슈를 좀 외면해 버리는 그런 역효과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반론도 뭐 설득력이 있겠고요. 특히 다 보셨겠지만 최근에 그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한 시리아 이들리브 지역의 그 화학 무기 공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사건에서 이제 저 YTN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들의 국제부 기자들 고민이 가장 컸고요. 저도 뭐 비슷한 고민을 했지만 얼마나 당시 상황이 참혹하고 잔혹했는지 그런 행위가 어떻게 벌어졌는지 실상을 제대로 알리려면은 그 화학 무기를 흡입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좀 보여줄 적나라하게 상황이었죠. 보여줄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거 내보내기에는 너무 끔찍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YTN을 비롯한 국내 언론들은 대부분 모자이크 처리를 했고요. 뭐 지금으로선 제가 생각해도 그것이 최선이었지 않나 이런 평가가 많고요. 하지만 그 참상이 뭐 전달되는 효과는 어느 정도 반감이 된 건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질문 주셨다시피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CCTV나 뭐 차량 블랙박스 화면 이런 사건 사고 현장을 기록한 현장 당시의 화면들이 네. 자주 방송을 타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의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범죄 상황이 촬영된 그 CCTV의 경우에 비슷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또. 그걸 예방하고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대처하면 되겠구나라는 시청자들에게 그런 효과도 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좀 자세히 보여줄 필요도 있고요. 또 교통사고 상황 예. 같은 경우도 운전자들에게 좀 저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방송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긍정적인 면들이 전부는 아니지 않느냐 네. 이런 걸 자주 보여주다 보면은 단순한 이제 구경거리, 그렇죠. 흥미 위주의 접근 뭐 이런 것으로 흐를 수 있다 이런 반론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기가 좀 애매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요. 이런 고민 속에서도 뭐 언론사들이 취해야 할 태도 한 가지만 분명하게 견지해 나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방송보다 먼저 좀 화면을 내야겠다. 예. 말하자면 속보 경쟁이죠. 경쟁이죠, 예. 그런 거를 좀 지양하고 화면 하나하나 충분한 논의와 숙고를 거쳐서 방송 여부를 결정하는 자세가 저희 스스로 언론사 스스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화면 문제가 참 동전의 양면 같아서요. 우리가 좀 더 언론이 심사숙고하고 고민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항공사 승객 강제 퇴거 사건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강희원 시청자 평가원과 국제부 임장혁 기자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수다학과 뉴스통에 대한 정은정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개봉한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를 아시는지요? 1960년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흑인 여성 3명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여기에는 천부적인 수학 실력을 갖춘 캐서린이 등장합니다. 기계보다 정확한 수학 실력을 갖춘 캐서린 덕분에 미국은 러시아와의 우주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됩니다. 2010년대를 살고 있는 지금도 수학은 새로운 세계를 탐구하고 인류 문명의 진보를 가져다주는 중요한 바탕으로서 그 가치를 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평범한 일반 사람들에게는 우주선 발사에 필요한 공식은커녕 수학 정규 교과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조차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YTN DMB에서 방영되는 수다학은 이처럼 중요하지만 어려운 수학에 대한 고민을 전문가들이 쉽게 이야기로 풀어주는 수학 토크쇼입니다. 수다학은 교육 관련 프로그램이지만 토크쇼 방식으로 독특한 프로그램 포맷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방송에서는 도형 문제만 나오면 어려워하는 아이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진행자가 초등학교, 고등학교 교사, 교육 컨설턴트, 개그맨으로 구성된 패널들과 함께 스튜디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인데요. 진행자와 패널들의 대화를 통해 드론이나 바둑, 보드게임 등 수학의 원리를 파악하거나 수학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취미 활동을 소개하면서 가볍고 편안한 분위기를 형성하여 시청자들이 부담 없이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다학은 매주 수학에 대한 고민을 가진 학생과 학부모의 사연을 영상으로 소개하고 스튜디오의 전문가 패널들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것이 프로그램의 핵심인데요. 지난 방송에서는 수학자가 꾸민 성실한 태도의 초등학교 6학년 고성민 학생의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연산 실력도 뛰어나고 수학에 대한 흥미와 학습 능력도 뛰어난 편인데 유독 도형 문제만 나오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었는데요.
학생과 어머니의 짧은 일상과 공부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소개되는 동안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시청하는 진행자와 패널들이 학생의 학습 자세나 생활 태도 등에 대해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영상의 전체 길이가 길지 않은 편인데 비해 스튜디오에서 중간중간 부연하는 분량이 많아 흐름이 뚝뚝 끊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연 영상을 모두 본 뒤 교사들과 교육 전문가가 몇 가지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는데요. 교사 패널의 경우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로서 친근감을 주면서 현실적인 조언이 돋보였고, 교육 컨설턴트 패널은 학습 방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의 시각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신뢰가 갔습니다. 수학에 대한 구체적 학습 내용들을 다루는 만큼 시청자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개그맨 패널이 적절한 농담을 통해 감초 역할을 해주는 것도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수다하기, 어렵기만 한 수학을 더욱더 재미있게 가르치고 배우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봄을 맞아 산으로 들로 나들이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아직은 일교차가 심해서 나들이길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 하는 때입니다. 옷차림만큼 신경 써야 할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안전사고인데요. YTN에서는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늘어나는 등산길 사고에 대한 뉴스를 전했습니다. 봄철은 등산객이 많아지면서 산악사고도 급증하는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넘어져 머리를 다치거나 다리를 헛디뎌 다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최근 3년간 서울의 산악사고 현황을 분석한 그래픽 자료를 통해서는 요일별, 연령대별, 성별 사고 비중이 제시되었는데요. 산악사고가 꽤 자주 일어난다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언제,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난다는 데이터를 함께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이 이를 객관적인 정보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연령대별 사고 현황 그래프에서는 6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자의 보도는 50대 남성의 사고가 가장 잦았다고 지적하면서 설명이 다소 어색해 보였습니다. 자막이나 제목을 시청자들의 주의를 끌만한 표현으로 제시하는 것도 뉴스의 주목도를 위해 필요한 일이지만 시청자들이 오류 없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이해가 쉬운 표현으로 다듬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면 119 산악구조대원들의 시범을 통해 산악사고 시 대처 요령을 직접 보여준 것은 시청자들에게 유용하고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또한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2인 이상의 그룹으로 여벌의 옷과 안전장구를 갖추어 산행하는 것이 좋다는 점을 알려주어 등산을 준비할 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도 함께 전달했는데요. 막연히 사고를 조심하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고 예방법과 대처법을 정리해 줌으로써 뉴스의 유용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꽃놀이나 나들이 소식, 따뜻한 봄 날씨를 전하는 뉴스 못지않게 등산길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뉴스 또한 봄철에 맞는 적절한 소재인데요. 어쩌면 즐겁고 좋은 소식보다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알려주는 것이 뉴스의 더 큰 역할일지도 모릅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충훈 경남대 교수로부터 차기 정부 방송정책 기능 하나로 통합해야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15일 남았습니다. 촉박한 이번 대선은 인수위원회 준비 없이 바로 국정 운영이 시작됩니다. 임박한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금 국회와 각 정당,
대선 캠프에서는 방송통신 분야 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가장 많이 논의되는 부분이 바로 미디어 정보통신 분야입니다. 특히 국민들의 매체 접속도가 제일 많고 영향력이 가장 큰 방송정책 부분에 관심도가 높습니다. 현재 방송정책부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되어 있어 그동안 비효율성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 관련 정책 분야로, 미래부는 산업진행 중심으로 분리된 것입니다. 주요 핵심 정책이 사안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일관된 정책 추진이 어렵고 부처별 정책적 혼선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권 교체 5년마다 정부 조직을 뜯어 고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미디어 공공성과 산업적 발전을 위해 미디어 분야 정부 조직 개편의 불가피성이 활발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분산되어 있는 미디어 정책 부처를 하나로 통합해서 미디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산업의 진흥과 규제는 한 곳으로 통합돼야 합니다. 정부 조직 개편의 목적은 정부가 수행하는 분야별 업무를 선제적,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기능을 통폐합하는 막연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가 100년 대계와 구체적인 설계가 요구됩니다. 미디어 정책 기구의 단일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정보통신기술 분야 총괄 기능이 혁신적으로 재편되어야 하는 것이 조직 개편의 골자입니다. 미디어와 정보통신기술 분야 미래성장 동력을 이끌 수 있는 강력한 조직이 요구됩니다.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디지털 미디어 경제를 구축할 미래형 조직으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정부 조직 개편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비록 시간이 촉박하지만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